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전통예절이 뭐예요? 민성이. 아, 잠깐만요. 아, 저는 크게 질문을 생각 못해서, 일단 제 질문은 약간 자기는 자기 양심 고백해서 평소에 이 정통 예절 잘 지키나?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양심 고백하면은 저는 여기 나온 대로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승민이는요? 양심고백하자면 전통예절 그런 거 살짝 고리타분한 거 그런 걸로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유는요? 저는 어른들한테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예의 바르게 지키는 것 같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저는 아버지가 엄격하셔가지고 전통예절을 잘 지키라고 강요당했으나 겉으로는 전통예절을 잘 지키는 척했으나 하지만 속으로는 이걸 왜 지켜야 되나 라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네, 다음 2번. 저는 딱히 주제를 준비를 못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우. 이 책에서 전통예절 중에 새롭게 한 내용이나 아니면 좀 이거는 너무 좀 이상한 전통예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신기했던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저는 그 제사 지낼 때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절하는 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조선시대긴 한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남녀차별이 심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도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절한다는 게 신기했었는데 최근에도 추석 때 차례 지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사일 텐데 그때는 제사 똑같이 남자 2번, 여자 2번 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신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 민선이 말해주세요. 저는 여기 약간 절하고 인사하고 그럴 때 손 위로 올리는 그게 몰랐어서 신기했어요. 네,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종가, 종손 뭐 이런 거에서 그냥 큰 아들이 계속 내려오면 종갓집이고 무슨 종손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종손은 5대 이상의 큰 아들들이 내려와야 되고 또 그 윗대 주상이 훌륭한 분이 있는 집안에서만 종갓집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 5대 이상이 그 아들 큰 아들로 내려온 것들이 종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 할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도 열심히도 준비를 안 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전통예절의 기본 정신을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절의 기본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본 정신 2가지를 우선 여러분들이 짚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알려줘야 돼? 찾았어요. 지금. 전통 예절 기본 정신이 일단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자,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이게 전통예절의 기본 정신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기본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아들여지는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뭐 자기는 이 두 가지 기본 정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 저는 일단 두 번째인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이건 도덕 시간에도 배우고 국어 시간에도 배우고 어쨌든 엄청 많이 배웠고 진짜 당연한 건데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이 전통 예절에 있는 관계 그런 것 중에 살짝 옛날에 그 남자 중심의 사고방식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뭐 어떤 때는 맞지만 좀 옛날에 있는 남자 중심의 사고 그런 거에는 살짝 좀 바꿔도 될 것 같다 이런. 민성이. 저도 승민이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약간 그, 서로 간의 관계를 하는 거는 좋긴 한데,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약간 요즘에 맞춰서 약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도. 남녀차별적이지 않고. 지우.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게 이게 정확한 걸 말하지 않아서 그때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잘 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의하듯이 지금 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 이것들이 예절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했듯이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라는 말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전통 예절의 기본은 바로 부모와 누구의 관계를 분명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또는 임금과 신하. 또는 남편과 아내. 또는 지금 여러분 자 선생님과 누구? 학생. 난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학생이야. 라고 그 관계를 뭐 한다는 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즉 윗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이른바 수직적 질서. 수직적.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위계 질서라고 그러는데 계급을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 건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수직적 사회, 위계 사회가 아니라 수평 사회. 법 앞에서 만인이 뭐하다고 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선생은 선생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사람으로서 각 개개인으로서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혼란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의 여지가 좀 더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전통예절을 논할 때는 전통예절을 논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거에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요거에서 지금 그 기본 전제에서 결국 나중에 부딪힐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을 이루는 이거 기본 정신은 이건데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의 또 바탕이 되고 있는 사상으로서 뭐가 설명되어 있냐면 음양사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양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음양사상은 이 책 외에도 다른 책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양사상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양사상이 뭐야? 음과 양으로 나눠서 하는 거. 음과 양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왜 음과 양으로 나눠?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니까 이렇게 음은 뭐 짝수고 뭐 양은 아닌가? 어쨌든 홀수 짝수로 나눠서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거. 민석이가 이해하고 있는 음양사상이다. 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승민이가 이해하고 있는 음양사상이다. 사물의 성질을 음과 양으로 나눠 구분함으로써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지금 승민이가 말했던 것들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설명인데, 자, 세상 만물을 또는 세상의 이치가 모두 음과 양으로 뭐했다? 이루어져 있다. 음과 양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따로따로 아니라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합쳐져서 뭔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뭐다? 음양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자와 양, 누구? 남자가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양, 하늘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또 아까 지우가 말했던 짝수와 플러스 양, 홀수가 모여서 음양, 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낮, 밤이겠다. 밤 또는 달 플러스 양, 낮, 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음력이라고 음력, 양력이라고 그러지. 음력, 양력에서 그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한 게 음력이야.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한 게 양력이야. 그래서 밤에 음의 기운이 음습하다, 음산하다, 밤에 음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고요. 하지만 양은 양의 기운. 낮 우리가 양달, 응달을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양달 햇볕이 잘 비치는 곳, 응달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아까 절을 몇 번 한다고 그랬어? 4번 한다고 그랬나? 4번. 이런 것들이 짝수. 여자들이 2, 4 이렇게 가는 거고, 남자들은 1, 3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은 홀수고 여자들은 짝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것들이 결국은 다 음양 사상의 어떤 그런 바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손이, 남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손이, 남자의 손은 오른쪽이 위였나 왼쪽이?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 왼손 위로 올라가. 왜? 왼손이 좌우 중에 우가 뭐고 좌가 뭐고, 우가 음이고 좌가 뭔 거야? 양인 거야. 그래서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 근데 여자는 양이요. 뭐가 오른손이. 올라가? 오른손이 올라가. 왜? 여자가 이 오른쪽 손이 여자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왜 하필 남자가 왼손 올리고 여자는 오른손 올리느냐? 이것도 사실은 뭐로 생각한 거야? 이 음양사상의 바탕을 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제사 지낼 때는 거꾸로 해야 된대. 왜 제사 지낼 때는 거꾸로 해야 된대? 제사 지낼 때는 남자 손이 왼손이 아니라, 제사 지내 아니라 뭐라고 했지? 그 상갓집 조문 갔을 때, 그 돌아가신 분 상갓집에 가서 조문할 때는 손의 위치가 반대된다는 거야. 남자가 손이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고 여자 손이 왼손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왜 그때는 또 그런다는 거야? 그 죽은 이에 대한 예절은 살아있는 사람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 그렇지. 삶과 죽음을 반대라고 생각해서. 죽음이 음이야, 음. 그리고 이 현생이 양이야. 그래서 삶과 죽음은 반대이기 때문에 또 반대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다라는 거야? 음양사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절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그런 예절을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예절을 만든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지. 지우, 이런 음양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 예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약간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두 개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딱 두 개로 구분지어서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민성이. 음, 저도 차별하는 건 살짝 이상한 것 같아요. 승민이. 뭔가 약간 뭐랄까 전통 예절 그냥 딱 있는 것보다 뒤에 뭔가가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어서 이렇다 뭔가 폼이 좀 나긴 나는데 그 음양 구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이 없어. 어떤 방향으로는 폼이 나는데 어떤 거는 폼이 별로 안 난다. 그래서 지금 지우가 말한 부분들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양, 남자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 이른바 뭐들 때문에 뭐냐면 제3의 성이 출현해서 이른바 트랜스젠더. 자, 트랜스젠더가 뭐야? 뭐? 성전환자. 즉 아,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몸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 정체성이 뭐인 거야? 여자인 거야. 여자. 남자의 몸을 가진 여자. 또 반대로 자기는 그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로 태어났어. 근데 성 정체성은 뭐인 거야? 남자인 거야. 또 이렇게 몸과 그 정체성이 뭐한 경우에 다른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예 그들 중에는 이런 몸과 정체성을 합치하기 위해서 수술을 통해서 물리적 수술을 통해서 남성의 몸이었는데 여성의 몸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여성의 몸이었는데 남성의 몸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과연 남자라고 봐야 되느냐 여자라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점이 뭐냐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 화장실. 자, 예전에는 공용 화장실이 많았어. 즉 그 무슨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거기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여자도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데 그러면 화장실 쓰기가 좀 특히 누가 남자들이 꺼려져 여자들이 꺼려져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 지우가 이렇게 보면 학교에도 화장실이 그냥 남자 여자가 다 같이 쓰는 화장실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응?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지금도 학교 화장실 당연히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나눠져 있잖아. 근데 쌤 어렸을 때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나눠져 있지 않았어. 그냥 화장실이었어 그냥. 그 남자들도 거기 이용하고 여자들도 그냥 거기 이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공용 화장실에 있다가 이른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나눠졌어. 게다가 이 화장실에서 과거에 좋지 않은 사건들, 막 성폭행 사건 일어나고 막 성추행 사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뭐 했다는 거야? 나눴단 말이야. 과거에. 그게 이제 발전이었어. 진보였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럼 트랜스젠더는 과거에는 남자였는데 이제 뭐야? 여자가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야?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냥 여자. 공용 화장실로 가야 된다. 공용 화장실로 해서 남자가 여자가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걸 가치로 두냐에 따라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음양 사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나뉘는 것들이 때로는 이런 제3의 성 이런 사람들의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거 아니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비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승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양 사상의 기초를 두고 예절을 만들었다니까 되게 과학적인 나름의 어떤 원리가 있는 걸로 여겨지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런데 왜 꼭 뭐 짝수가 음이고 홀수가 양이냐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렇게 나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을 과학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 라는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이렇게 적용시켜서 따르는 것들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자, 아까 선생님이 뭐 종과 종손 얘기했고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그 전통 예절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예절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 예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사당이라는 것도 나오고 신주라는 것도 나오고 지방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당과 신주, 지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또 정확하게 아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당은 뭐야? 신주는 뭐고? 지방은 뭐고? 사대봉사라는 것도 있고. 자, 사당이 뭐야, 사당이? 신주를 모셔놓은 곳 어? 맞나? 아닌가? 뭐 하는 곳? 신주를 모시는 곳. 그래서 사당은 사실은 아무 데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종가 같은 큰 곳에만 이렇게 사당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큰 종갓집 뒤편에 지금 왜 이렇게 나오지? 보여?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여기 이제 그 사당이어서 이렇게 보통 집 뒤편에 이렇게 단독으로 건물을 하나를 더 지어. 뭐 큰 건물은 아니고 이렇게 사당이라는 그런 건물을 하나 집 뒤편에 따로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뭘 하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사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요런 식으로 별도의 공간에 조상들의 그 신주를 모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전용 공간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사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사당에 모여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면 그건 되게 큰 곳이야. 되게 그 뭐야 가문이 큰 가문이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고 요거 보여? 요거 보여? 요게 뭐야? 저거. 지금 선생님 보여준 이게 뭐야 이게? 저게 그림 잘 안 보이니? 보이니? 밑에 글씨. 신주? 잠깐만. 구글에서 찾으면 저게 문제 같아. 잘 안 보여. 요거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묘는 조선 왕조의 사당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 그 자기들 왕실의 어떤 그 조상님들을 쭉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러한 사당인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쌤 소리 들리니? 쌤 화면이 멈췄는데 갑자기? 쌤 화면 멈췄지? 괜찮아? 네. 멈췄어요. 멈췄어요. 내가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나? 지금 나도 내 화면이 멈춰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소리는 들려? 네. 소리 들리면 쌤이 비디오 중지시키고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줬던 그러한 부분들이 사당이고 또 신주는 그 돌아가신 조상의 어떤 그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은 어떤 그런 패드를 보고 우리가 신주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그 신주에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이 신주를 아주 뭐하게 여겼던? 중요시 여겼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불 났어.
그럼 뭘 제일 먼저 챙겨갖고 드릴 거야? 같이 많이 핸드폰. 나가는 거. 중요한 거. 뭐 핸드폰, 뭐 아니면 뭐 귀금속, 뭐 난 이런 거, 돈이 예금 없어. 통장, 뭐 이런 거 갖고 튈 거 아니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제일 컴퓨터. 먼저 뭘 갖고 튀었다는 거야? 옛날 조상들은 제일 먼저 뭘 챙겼다는 거야? 신주. 요 신주단지에 모였다는 거야. 조상신을 섬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은 뭐야? 지방 몰라? 너네 제사 안 지내? 제사 지내지 않아 집에서? 아니 지내긴 가끔 지내는데. 차례 지내고 추석 때 설 때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붓글씨로 아, 이렇게 뭐 알아요, 누구 알아요. 뭐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지방 쓰는 거 이렇게 뭐 쓰잖아. 요거를 보고 이제 뭐라고 그래? 지방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당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이렇게 신주를 이렇게 모셔. 근데 이제 사당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지방만 따로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사당이 없어도 요런 그 틀에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써서 올려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엔 이것까지 다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야? 이게 신주야, 이게 신주. 이해가? 이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쓰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신주고 반면에 이 지방은 이렇게 글씨로 쓴 다음에 일회용이야. 그 한 다음에 이제 지방을 불로 태워. 근데 제사 지낼 때 너네 지방 쓴 거 이렇게 불 태워서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 혹시 봤어? 못 봤어? 그래. 스님도 사실은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갖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보통 그렇대. 그 제사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하다.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온다 이제 아예. 자, 그래서 제사와 그다음에 신주,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얘기했고 4대 봉사는 뭐야? 4대 봉사. 사대봉사는 제사를 4대까지만 지낸다. 그렇지. 우리가 조상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제 1대라는 말이 뭐고 2대라는 말이 뭐야? 이런 게 뭐야?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승민이를 중심으로 해서 승민이의 1대 조상은 누구야? 잠깐만 저 족보 족보 찾아봐요. 어? 있긴 있는데. 뭐라고? 족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족보를 뭘 찾아봐. 승미 너의 1대 조상은 부모님이야 부모님. 아하. 너의 부모님 너하고 부모님 사이가 아하. 1대야. 그거 2대 1대요. 조상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3대 조상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부모.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4대 조상은 부모.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럼 총 몇 번이야? 몇 분이야? 여덟 총 분. 몇 분? 8분.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랬다면 1년에 제사를 몇 번 지내는 거야? 8번을 8번을. 와우. 8번. 거기다가 플러스 설에 차례 지내야 되지. 추석 때 차례 지내야 되지. 그러면 1년 내내 16번. 제사나 차례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제사 지내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이었던. 그 조상이 4대 조상만 있고 없어? 또 다른 조상도 있을 거 참. 아니야. 5대 조상, 6대 조상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위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이런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따로 지내지 아니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가을에 뭐 시향 지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제사들을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 전체에서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사를 지내는 그 4대까지 제사를 봉사라는 말은 제사를
모신다라는 뜻이야. 봉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모신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4대까지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은 보통 4대까지 제사 지낸 집들은 아주 무슨 이렇게 전통과 가문을 뼈대를 자랑하는 아주 뭐 그 가문 아닌 이상은 보통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제사까지만 지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와 차례의 CP. 차이는 뭐야? 제사와 차례의 차이를 설명해보자 누가? 제사, 어, 제사와 차례의 차이. 네. 몰라? 제사는 밤에 지내 밤에. 차례는 밤. 아침에 지내. 아침. 제사는 기일,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 뭐 할아버지가 만약에 뭐 8월 17일 날 돌아가셨어. 그럼 8월 17일 날 제사를 지내는 거야. 매년 8월 17일 날. 근데 차례는 언제? 추석, 설 같은 명절에 지내. 그래서 밤에 지내고 길에 지내고 단독이야, 단독. 할아버지 제사날 따로, 할머니 제사날 따로. 제사는 다 뭐야? 따로따로 지내, 단독으로. 차례는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차례상에 밥그릇 같은 밥그릇 떡국 뭐 이런 게 여러 개 이렇게 한꺼번에 쫙 놓고 차례 지내는 거 혹시 못 봤어? 아니면 여러 번 지내던가 똑같은 상에다가 이거만 바꿔갖고 여러 번 지내던가 요 차례는 한꺼번에. 하지만 제사는 그날 돌아가신 그분 한 분만을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사와 차례의 어떤 그런 차이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와 차례를 잘 지내는 것들은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 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야 그래야 그 조상신이 우리를 잘 뭐 할 거다? 돌봐줄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과거 조선시대 특히 큰아들에게 상속을 해줬어. 제사를 다 물려줬어. 그럼 왜 하필 큰아들에게 상속을 다 했겠느냐? 큰아들은 돈 많이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큰아들에게 의무가 있었어. 두 가지 커다란 제사를 의무. 지내야 되는. 지금 말했던 대로 제사를 지낼 때. 첫 번째로는 뭐야? 부모를 봉양해야 돼. 모셔야 돼. 늙으신 부모를 자기가 큰아들이 책임지고 모셔야 돼.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뭘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되니 그러니 그 큰아들에게 뭘 해주는 게 맞다? 상속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즉 그냥 큰아들에게 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 이 있었던 이유도 결국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바로 이 부모 봉양과 제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아들이 뭐 할 거다? 부모를 모신다. 아들이 뭐 한다?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만약 아들이 없으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없으면 죽어서 자기의 제사법을 차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해야 돼? 아들을 낳아야지. 그런 식으로 그 사회가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럼 여전히 이러니 아들이 중요하다. 여전히 남아 선호 사항이고 여전히 큰아들에게 상속해야 된다는 말이 현대에도 지금도 유효할까? 맞는 말일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 지우. 이거 약간 남녀 차별 같아가지고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현대랑 안 맞아? 아까 지금 과거에 선생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어, 남자라고 여자가 제사 지내도 큰 상관없는데. 바로 그 점이지. 지금 지우가 말했듯이 과거에는 남자 아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더 이상 굳이 그 남자가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 중심의 남자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체가 지금 무너져내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고려시대 때는 제사를 다 같이 참여를 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어. 환영해줘. 오, 환영해줘. 제사를 다 같이 지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만 해도 큰아들에게만 상속하지 않고 남자 여자에게 고르게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사회의 제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바뀌었던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쪽에 보면 남의 조상을 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 왜 남의 조상을 함부로 욕하면 안 된대? 그 조상은 누구한테나 소중한 존재이니까. 또 어, 이제 뭐라고 내가 설명했어? 남이 조상을 욕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내 조상을 욕하게 될 수 있으니까 나로 인해 내 조상이 욕을 먹을 수 있어서. 지금 민성이가 말한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볼까? 민성아?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약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조상을 욕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한테 즉값을 줄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내 조상님이 욕먹는 거니까. 그렇지. 가장 큰 염려는 내 조상이 욕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남의 조상을 욕하면 남도 분명히 우욱해갖고 우리 조상을 욕할 거라는 얘기야. 그럼 그로 인해 우리 조상이 욕먹는 것이 가장 큰 불효야. 그러니 그런 불효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애당초 내가 남의 조상을 뭐하는 일도 욕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지훈아, 승민이. 조상 말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생활의 어떤 그런 원리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음, 뭐 예를 들면 비, 지우 비슷한 상황 말하는 거예요. 적용해 본다면 음,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제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욕하면 그 친구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욕하고 그런 거. 그렇지. 지우가 BTS 팬인데 다른 그 상대 그 아이돌을 막 욕을 했더니 그쪽에서 뭐 그런 BTS나 어쩌고 막 하는 욕을 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지우 입장에서는 BTS 오빠들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괜히 욕 먹었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BTS 오빠들 욕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른 아이돌 욕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 어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남을 욕하지 않는 게 아까 민석이가 말했던 대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기반을 둬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내 조상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즉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남에게 욕하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오니, 그러니 남을 욕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를 위한, 이해가니?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이런 행동 방식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69쪽에 이 책의 저자는 예절에 대해서, 예절과 시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서 얘기해 볼까?
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이게 이 저자의 주장이야. 예절은 고정불면이 아니다. 즉 예절도 뭐 하는 거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다친 사람은 아니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자, 근데 지금 이 사람 말에 지금 지우가 읽은 그 말에는 문제점이 없어? 혹시? 맞는 말 같은데 이 사람이 한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승민이. 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어, A는 변하지 않는 것이 그 말에 아니라 뭐 아니면 지당하신 말씀이다. 완전 옳다인 건지 아니면 이 말이 또 갖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음, 민성이. 네? 지우. 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찜찜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왜 이상해? 뭐가 찜찜해? 좀 더 설명을 해. 이게 그냥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 맞게 조절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조절이 아니라 바뀌는 것인데, 저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승민이가 뭘 잘못했어. 그 선생님이 야 승민이한테 좀 적당히 욕해라 그래. 적당히 화내라 그랬어. 그럼 지우하고 민성이가 지우는 승민이 등짝을 한 대 팍 때려줘야 그게 적당한 거야. 어? 근데 민성이는 승민아 다음엔 그러지 마. 이게 적당한 거야. 이게 사람마다 뭐해? 그 적당하다는 것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절히 조절을 했다는데 그 적절히가 도대체 얼만큼이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는 얘기.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전통 방식의 제사가 과거에는 밤 12시 넘어 밤 12시에 지냈어. 음식도 막 되게 많이 차리고 지냈어. 응? 근데 그게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찍 지내자. 저녁 7시 정도에 지내자.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일에 지내면 모이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하자? 일요일 날 지내자. 그럼 그래도 괜찮은 얘기. 또는 음식 뭐 이렇게 장만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 하자? 그냥 배달시키자. 제사 음식 배달시키자. 제사 음식 배달시켜봤자 음식 잘 먹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먹을 걸로 피자나 치킨 이런 거 시켜가지고 그냥 뭐 하자? 제사 지내자. 이런 분에서 그 한도가 어디까지는 얘기야.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 얘기야.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될 것과 변해야 될 것, 그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로 결정을 할 것인지 그러한 어려운 점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변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으니 뭔가 좀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여기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적절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누가 결정할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5, 76쪽에도 보면 이 저자의 또 다른 주장이 나와. 예절과 관련되어서. 풍습은 각 집안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풍습은 각 집안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해서 그 제사 지낼 때 어떤 음식을 놓냐, 음식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각 집안마다 뭐 할 수 있다,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민이? 이 말에 대해서는 근데 풍습이 집안마다 달라지고 어쨌든 집안마다 다른데 다른 것도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마다 달라져 갖고 원형이 결국 달라짐으로써 없어지면 더 이상 전통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무슨 집안의 예절, 무슨 무슨 집안의 예절, 무슨 무슨 집안의 풍습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민성이. 저 조금만 있다가 다시 말해도 될까요? 지우. 음, 저는 이게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가 풍습과 문화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절대적으로 똑같은 게 딱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각 지방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뭐 해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 약간 이슈가 됐다가 그냥 수그러드는 게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개 식용을 금지를 논의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발표를 했어. 그 바람에 다시 그 이슈가 다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이렇게 약간 될 뻔했었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원래 과거부터 개를 그냥 뭐하는 잡아먹는 그런 뭐가 있었다는 거야. 풍습과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개를 잡아먹는 이런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프랑스 같은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나라를 인정을 못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이른바 문화 야만주의, 야만주의. 문화주의가 아니라 야만주의라고, 야만적이라고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만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아니요. 니들은 뭐 더 이상한 것도 잡아먹으면서 왜 우리한테 왜 개고기 먹는 것만 갖고 시비 걸어? 니들은 무슨 뭐 거의 간 뭐 이런 거 불려갖고 먹는다면서 그게 더 이상하거든? 이라고 우리는 뭐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점에서 이게 문화 상대주의니까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인정해 줘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뭐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뭐 봤던 책 여성 할래 라는 어떤 그런 풍습에 대해서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니까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될 건지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의 어떤 그런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는 안 될 거냐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근데 그 다름의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무한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인 건가 또 그 한도는 있다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볼 어떤 그런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어쨌든 소소한 전통예절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현대에 지켜지는 것도 있고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편찮으신 분한테는 절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원래 요즘은 물론 절 자체를 거의 안 해. 선생님도 예전에는 장인어른 만나러 가면 처가에 장인어른 만나러 가면 먼저 가면 큰절부터 했어. 그리고 허허허. 부모님한테도 오래간만에 가면 아버지가 와서 절을 하고 시켰었어. 선생님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절 안 해. 장인 장모님한테 절 더 이상 안 해, 요즘은. 근데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분이 편찮으시면 절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풍습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눈에 띄는 거 찾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해했어? 뭐라 해야 되나? 아무거나. 어른이 주시는 것은 사양하지 않고 받는다. 어른이 주시는 것은 사양하지 않고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요것도 이제 엇갈려. 뭐 그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용돈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애들 보고 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돈 뺏는 거야. 받는 거 아니라고 사양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오히려 사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 어른이 주는 거는 그냥 아유 감사히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원래의 전통 예절이라고 이 책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 잘 찾았고 또 그다음
아빠와 아들은 겸상을 하지 않는다? 아, 이게 뭔 말이야? 아빠와 아들은 겸상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같이 마주보고 먹지 않는다? 한 상에서 밥을 마주보고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보통 요즘은 가족이면 같이 다 먹는데. 요즘엔 가족이면 다 같이 밥을 먹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 전통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밥 드시는 거, 아버지가 밥 드시는 거, 뭐 아들이 밥 먹는 거, 이런 식으로 따로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고, 아마도 너무 친하면, 부모와 자식이 너무 친하면, 그 위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는. 요즘은 오히려 부모와 자식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되는 어떤 그런 사회잖아,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좀 엄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자녀를 사랑해도 겉으로는 그 사랑을 표시하면 안 된다. 속으로만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는 이렇게 뭐야? 엄격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문화가 과거에는 더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 또, 어른 앞에선 뒷걸음질로 물러나온다. 어른 앞에서는 뒷걸음질 물란다해서 여러분들 그 대하 드라마 봤는데 임금님 앞에서는 등을 보이지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뒷걸음질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야. 등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근데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뒷걸음질해서 가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교의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 야 민성이 나와봐 해갖고 민성이한테 뭐 이렇게 이거 볼펜 받아. 그럼 민성이가 볼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 근데 전통의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걸 받았으면 이렇게 뒤로 주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밖을 나가서 문 밖을 나가서 그때 이제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조금 뭐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역시. 또 민성이는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눕지 않는다? 맞아. 뭐라고? 그 아,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눕지 않는다? 왜 머리를 북쪽으로 놓지 않는 거야? 이 죽은 사람이 두는 방향이라서. 죽으면 북망산천 뭐 이렇게 가지고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 죽은 사람의 머리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북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지 않는다 해서 잠잘 때도 그 머리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이른바 풍수지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풍수지리설과도 영향을 맞춰서 집에 가구 같은 거 배치를 어디다 할 거냐. 뭐 창을 어느 방향으로 낼 거냐. 뭐 이부자리를 어떻게 펼 거냐. 이런 거에도 사실 그런 그 예절이나 이런 법칙들 이런 것들을 따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 침대라든가 이런 거 놓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걸 아마 이렇게 신경 쓰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문 쪽으로는 뭐 이렇게 머리 뭐 하는 거 아니다라고 뭐 얘기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왜 지우 문 쪽으로 그 머리가 가게 돼 있어? 침대가? 조금 네. 선생님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정확히 아는 게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그 나름의 어떤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나 것들 책상에 타넘지 않는다. 뭐라고? 책이나 책상에 타넘지 않는다. 타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저기 한 건 여러분들 아빠가 이렇게 누워 계셔.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건너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원래는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돼. 원래는. 부모님 누워 계시면.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해? 여기 있다가 부모님 누워 계시면 그냥 뭐해? 건너뛰잖아. 근데 부모님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도 예절인데 거기다 플러스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도 책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야? 옛날 사람들 생각은 옛날 사람들은 책을 중요하게 여겼다. 책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어쨌든 뭘 이렇게 넘어가는 거, 건너뛰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책도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
어른과 그 길을 갈 땐 약간 뒤에 애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시고 사람들은 뭐야? 뒤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먼저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조심스러워. 선생님이 일요일 날 새벽마다 저 계족산 둘레길을 한 바퀴씩 돌거든.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선생님보다 어린 분도 있어. 어린 사람도 있는데 함께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앞에 선생님이 쓰는 경우에 그럼 선생님이 일부러 좀 이렇게 늦춰야 되는지 아니면 또 그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가운데 서기도 하고 뭐 옆에 서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가운데 서면 부담스러워서 그 나이 드신 분이 좀 이렇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이렇게 바꾼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선생님도 알게 모르게 어떤 그런 전통 예절이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그런 분도 있어. 근데 이제 또 산에 뭐 갈 때는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 사실 좀 앞에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전통 예절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꼭 적용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분인데 어쨌든 간에 어른들을 앞질러서 가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 전통 예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밥을 넣고 오른쪽에는 국을 넣는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왼쪽에는 밥을 넣고 왼손잡이. 오른쪽에는 국을 넣는 거. 왼손잡이들은 좀 왼손잡이가 왜? 그렇지.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오른손잡이 중심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런데 정작 왼손잡이인 저는 그거 딱히 불편하진 않은데 넌 밥 먹을 때 국하고 숟가락, 국하고 저기도 불편하지 않다고? 국을 거의 먹는 적이 없어갖고. 국을 거의 안 네. 먹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 중심의 그런 국가야. 그래서 왼손잡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태어날 때는 왼손잡이였어. 근데 선생님 동네에 왼손잡이가 선을 보러 나갔다가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 왼손을 못 쓰게 막 때려가면서까지 오른손잡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 근데 공 던지는 건 왼손으로 던져. 또 타자는 이거 오른손으로 쳐. 그러니까 이거 완전 뒤죽 박죽이야. 좋게 말하면 양손을 쓰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두 손 다 잘 못 써.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근데 그 선생님 친구들 이렇게 왼손잡이 왼손 글씨를 쓰는 친구도 있거든. 다 왼손 하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중심의 어떤 그런 서양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쪽에서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또 한쪽에서는 다수의 횡포다. 소수인 사람들도 배려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폭력적으로 무조건 다수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그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게 예절이야. 이게 전통이야. 이게 풍습이야. 그런 걸 과연 왼손잡이에게도 강요해서 되겠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에게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왼손잡이에게 이게 맞지 않다라면 왼손잡이에게는 허용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 전통 예절이 뭐예요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뭐 선생님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이 책이 전통 예절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전통 예절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선생님은 차마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어. 왜냐면 선생님 스스로도 뭐 전통 예절을 과연 잘 지키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는 또 다른 예절 즉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합의했던 같이 생각했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무엇인 건가 라는 점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또 이렇게 요즘 상황에 맞는 그런 예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홍길동전. 홍길동전. 그래서 여러분들 허균이 쓴 최초의 한글 소설을 알려준 홍길동전을 갖고 할 텐데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쓴 거는 옛 말이라서 우리가 지금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 옛 말을 현대어 요즘의 언어로 번역된 홍길동전을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누가 놀라운 발견한 거야. 이씨 두 사람에 김씨 두 사람이라고 누가 발견한 거야? 승민이가 그걸 발견했어? 아유 대단한 발견했네. 대단하네요. 승민아 인정. 너를 발견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딱히 잘 인정.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잘 안녕히 보내십시오. 계세요. 그래, 안녕히 안녕. 계세요.